블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29번째 네, 블레싱 네. 라이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네, 한결애님 플라하, 보은님 오셨고요. 네, 지인이 오, 유지님도 네, 블라하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6일 어느새 9월. 그러니까요. 아직은 덥지만 네. 확실히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네. 맞아요. 네, 조금 서늘해진다 싶더니 또 방심을 한 틈을 타서 또 아, 자외선이 그냥 네, 가을 하늘 그래도 짜릿합니다. 너무 네. 예쁘고 네. 날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저희랑 함께 수다도 떨고 네. 저희가 준비한 많은 찬양들 함께 나누시면서 찬양으로 힘 얻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제가 조율을. 네, 조율하시고요. 네. 저는 2주 만에 3주째죠. 3주 만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진짜. 네,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스크를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게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때는 마스크는 식빵이었어요, 식빵. 그 저희 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제목이 브래드 이발소라고 거기 이발소 그 사장님의 캐릭터가 식빵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은 좀 멍자국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살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사실 그 한동안 안 썼잖아요. 안 쓰다가 쓰다 보니까 한참 썼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되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4일 전에 진짜 한 3주 만에 그 고기를 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감사하고, 근데 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게 이제 붓기가 가라앉으니까 이 사랑니를 뽑았던 자리가 아직은 이제 휑하대요. 일로 이제 음식물이 끼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성가신 거예요. 뭔가 먹고 나면은 아직도 이물감이 이렇게 있고 약간 다람쥐가 된 느낌? 네, 도토리를 입에 가득 문 것 같이. 네, 그래서 이건 또 한 3달 걸린다고 합니다. 네, 보호님 공유 식빵이라니요. 네. 오늘도 이 블레싱 라이프를 더욱더 이제 복되게 해주시는 보니 감사합니다. 네, 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민님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율 다 끝나셨나요? 네, 다 네. 했습니다. 저희 9월에 네. 그 월간 블레싱 주제가 뭐죠? 네, 저희 이번 주제는 인도, 동행, 보호하심 이 세 단어를
키워드로 음. 해서 거기에 맞는 찬양들 열심히 우리 블레싱 어벤져스 분들과 함께 선곡하고 준비를 했어요. 네네. 네, 인도에 관한, 인도하심에 관한, 동행하심에 관한, 또 보호하심에 관한 찬양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렵게 골라서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잘 골라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맞습니다. 또 인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에 대한 거 알겠는데 뭘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지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오, 저 되게 지금 소름 돋았던 게 네. 제가 여기 이제 번개탄 블레싱 라이프 오기 전에 네.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묵상한 말씀이 인도하심에 오, 대한 거였어요. 아, 시편 몇 편이었지? 20 몇 편이었는데 신기하다. 네. 거기에 이제 다윗이 네. 끊임없이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네.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기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시작을 하고 끝에도 이제 기다립니다로 끝나는 대꾸의 형식이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나의 죄를 네.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구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손길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잠깐 설명해 주시는데 네.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네. 분별을 해야 된다. 네. 이제 분별하고 이제 선택하고 나서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분별하고 선택하는 과정의 형태를 네.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는 좀 능동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게 이제 옳다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선 네. 기다리고 나아갔던 네.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우리에게도 분별함, 와. 선택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와,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해 오시니까 되게 좋네요. 좋죠. 예,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드드라라님 안녕. 드드라라님 정말 한 달 만에 뵌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하정님, 네, 드드라라님. 식빵검명님. 하정님 블라 이렇게 전북권사님, 해주셨고 샬롬 우리 정북권사님 네. 어서 오세요. 많은 분들이 식빵.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식빵을 별명으로 할까? 식빵. 식빵 건명? 공유 건명에서 공유 식빵이 되더라고요. 아니 요새 제가 이 한 근한 코로나를 기점으로 네. 한 3, 4년 정도 네. 그 지역에 기반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추구하는 거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대한 이제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강동 지역 네. 을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술 활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들은 이름을 안 쓰시더라고요. 아, 활동명을 쓰세요. 네. 좋은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활동명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음. 분은 육기님, 음. 육기라는 활동을 육기? 쓰는데 육식 토끼. 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올빵, 오, 네. 귀엽다 다. 네 올빵님 이렇게 자기의 활동명. 음. 좀 예술적인. 근데 이제 저도 활동명을 네. 지으라고 주변에서 하는데 활동명이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지었습니다. 네. 뭐예요? 초코 도넛이에요. 초코 도넛. 아, 저는 알겠네요. 이유를. 뭔지 아시죠? 네. 초코 도넛이 왜 초코 도넛이냐면 저희 리누가 첫째 딸이 그렇게 초코 도넛을 좋아해요. 정말 구멍 뚫린 거 있죠. 예, 이게 그 꽉 차 있어서 속에 그 크림 들어있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이 구멍 뚫린 거.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딸내미의 초코 도넛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석이 한번 하면 좋네요. 좋겠다. 초코 도넛이라고 활동. 초코도넛님. 네, 어디서 뭔가 예술 활동을 하는데 활동명이 초코 도넛이다 그러면 아 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네요. 활동명. 어쨌든 우리 인도와 보호하심 네. 이렇게 이제 월간 블레싱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네. 이제 9월의 첫째 주에 이 부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의 부제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만 따라가요라고 정했는데 마치 약간 유아부 유치부 이제 설교 주제 같잖아요. 따라가요. 이렇게. 좋아요. 근데 얼마 전부턴가 고은님이 부제가 이렇게 네. 이런 어떤 권면의 형식으로 부제를 지기 시작을 하신 거 모르시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그렇게 것 마음이 좀 같아요. 이렇게 네. 따라가요. 함께 합시다. 이런 네. 이 따라가요. 시간만큼이라도 그걸 기억하고 네. 있으면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정국 권사님 저 마스크 벗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살 것 같네요. 활짝 웃는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은님 오늘 연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하정님의 기대하는 응원. 마음으로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오늘의 문을 여는 우리 고은님의 네. 찬양곡. 네, 한번. 가양 독주곡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나의 길이 되시네. 네. 길을 인도하신다 하니까 오. 길이라는 또 단어가 들어간 찬양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이제 피아 워십의 EP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제가 참 이 곡도 요즘에 참 아주 꽂혀 애정하고 있는 워십팀입니다. 아주 고은님께서 참 자주 듣고 듣는 계신가요? 피아 워십. 그러니까요. 자주 틀어놓고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곡도 알게 되고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 곡의 가사 중에 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주님 음.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나도 가지고 걸어가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놀라운 고백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한 그 가라 한 넓은 음. 길이 아니어도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네.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맞아요. 평가와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만 또 네.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그 잠깐의 마음이 아닌 음. 언제나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네.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네.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은주님도 저도 피아, 하정님도 피아 워십. 네. 많은 워십 팀들이 있고 늘어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드드라니 맞아요. 제목이 좋습니다. 제목도 참 네. 좋죠. 수경님 안녕하십니까? 수경님 어서 오세요. 네.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이렇게 수요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균 권사님 어서 오세요. 침을 맞으셨어요. 어디 좀, 편찮으셨나요? 이제 잘 회복되셨나요? 예, 네. 나름 저도 이제 그 프로 침 넣습니다. 침 넣어. 침을 자주 되게 맞으셨죠? 한때 되게 자주 맞았어가지고 침 맞는 것을 굉장히 그 즐겨 하고. 맞아요. 제가 뭐 여기 어깨 아프고 이러면 또 빨리 네. 가서 침 맞으라고. 효정님도 오셨어요. 효정님도 샬롬. 네. 네. 아유 반가운 얼굴들 네. 좋습니다. 활동명 말씀하셔서 네. 이 곡을 편곡해 주신 우리 김근혜 작곡님도 필명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구름 나그네. 구름 나그네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참, 김삿갓이 떠오르는. 네, 구름 지금 나그네. 곡이 많이 쌓였어요. 여러 곡을 맞습니다. 이렇게 작곡을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귀해요, 네, 그렇죠? 참 좋더라고요, 네, 이번 곡도. 자 그럼 우리 고은님의 찬양 피아오십의 곡이고요. 김근혜 작곡가님의 편곡으로 나의 길이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나의 길이 대신에 김근혜 네. 편곡의 김고은님의 연주로 하나님께 더 잘 연주를 올려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국권사님 저 손놀림 굿굿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가야금은 정말 연주하는 모습 자체가 되게 아, 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찬양 가사가 진짜 좋네요. 네.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음, 주님을 뭐라 그러죠? 시선을 주님께로 들 때, 맞아요. 그런 시선을 주님께 가사가 나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맞아요. 바라볼 때, 나의 길이 대신에 좋습니다. 네, 하장님 역시 고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 곡이 좋아요. 네, 네, 참 블레싱 라이프에 오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우리 악기로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야금과 힐링 해금. 시간입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네. 건명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시름시름 하더니 사랑니하고 네. 이별을 했고 또 아무는 시간을 경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독 한 3주간에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음. 일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그냥 정말 뭐랄까 이게 이제 프리랜서로 이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네. 이게 몰리는 시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을 할 때는 한창 기획 회의를 할 때 일이 좀 몰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는 소강 상태였다가 실행 단계일 때 또 막 몰리고 음. 이제 뭐 글을 쓸 때는 또 글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펼쳐서 가다가 네. 막상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은 또 막 또 달려들어야 되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한 2주 정도 몰린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일이 안 끝나가지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 밤에 드디어 2가지를 털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젯밤에 그쵸 어젯밤에 애쓰셨어요. 드디어 한 밤 11시쯤이죠. 정말,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고님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나누고 음. 그 전까지는 먼저 빨리 주무시라고 그리고서는 막 또 일하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또 며칠 쉬면 또 일이 몰려오겠죠. 그쵸. 그러나 이제 뭐 수입을 떠나서 어쨌든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나를 찾는 곳이 있다. 음.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네. 감사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20, 30대 사역지에서 네. 뭐 스텝이 됐든 연주자가 됐든 기획자가 됐든 이렇게 사역을 한참 할 때 그런 이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뭐냐면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 고아와 과부와 어린 아이들 이제 이런 어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를 막 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들을 위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뭔가 일들이 조금 몰리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쓸모 없다 하지 않고 예, 그럼요.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제가요, 대중이 없는데 막 글을 쓸 때는 막 3시에도 자고요. 이제 평소에 아이들 한 10시, 10시 반쯤 막 재우고 나서는 한 뭐 12시, 1시쯤 자는데 근데 컨디션이 약간 좀 누적된 것 같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 10시 이렇게 막 자요. 억지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나름 이렇게 관리는 하는 편인데 네. 쉽지는 않네요. 네. 뮤직킬링님 안녕하세요. 뮤직킬링님 우리 누구셨지? 은송님. 오 24 YJK에서 바꾸셨네요. 원래 우리 은송님의 채널이군요. 네. 블라하. 하하하. 잘 블라하.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미지님도 12시 넘어서. 저는 늦게까지 깨 있을 수는 있는데 일찍 음.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고 네. 그러니까 결혼해 보니까 좀 저는 근데 패턴이 다르긴 늦게 자도 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보통은 5시에서 5시 밤은 반에 절대 못 새고. 일어나고 네. 일찍 자면 더 일찍 일어나고. 근데 늦게 자도 6시에는 늘 네. 프로 엔잡러 우리 건명님 힘을 네. 내시고 잘 하고 네. 계시고 많은 일을 잘 하고 안정적인 계십니다. 뭐라 그러죠? 이 지속 가능성을 꿈꾸는 엔잡러지만 네.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엔잡러는 끝까지 엔잡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는데 모르죠 또 아이고. 저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좀 자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잠자고 있는 두 딸을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오다가도 이제 어련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라는 생각에 이제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또 순간순간 또 네. 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이제 네. 일터에서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냐면 친밀함, 아.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일 중요하다. 화면 보니까 제가 옷이 막 쭈그러져 있네요. 이게 오늘 가방을 막 끌어안고 지하철을 타고 왔더니 네, 우리 정복권 주름이 사님께서 졌네. 어깨가 넓다고 하시는 게 아 이게 그래요? 어깨가 되게 넓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옷을 계속 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교복처럼 입고 있습니다. 네. 아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가 좋네요.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친밀한 정도의 어떤 감각적인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일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되게 사소한 거에서. 그럼 이제 그런 민감한 시기가 되면은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 계시는군요. 실존하시는군요. 이렇게 기도를 네. 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은 상황 마치 이제 오늘 시편에서 묵상했던 그 다윗의 곤고한 상태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상태였으면 괴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와 보호하심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 네. 뗄래야 뗄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네.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누가 편곡하셨죠 이거? 홍정현님께서 맞아요. 편곡했는데 아직 새신랑. 진짜 동행하신다 이렇게 하는 단어 그거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이 곡이. 맞아요. 네. 해군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렇죠. 찬양 잘 평해 듣겠습니다. 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멋진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경님. 역시 해군 소리 정말 좋아요, 영민님께서. 네, 또 정복권사님께서 아멘 해주시면서 다음 주에 신청곡을 말씀하셨어요. 찬양 예배합니다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복권사님. 예배합니다. 이거죠. 네. 예배합니다. 네, 멋진 편곡에 멋진 연주네요. 네. 때로는 악보 없이 아멘, 이렇게 눈을 아멘. 감고 깊이 묵상하면서 연주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현규 권사님 아멘, 드드라라님도 아멘. 카리스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리스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님 저한테 뜸 들이지 말아놓고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뭐 어떤 말부터 해야 될까? 맞지? 그 상태였다니까요. 그죠. 그래.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자꾸 뜸을 들였다고. 제가 한 1초를 뭐라고 허락하지 하셨는데 않는 오늘 그- 자꾸 뜸을 들이셔가지고 제 마음이 초조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이제 고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올해부터 이제 음악 활동을 이제 중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을 건 거는 찬양 사역은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꼭 그 찬송가나 이 CCM이라는 장르만 찬양인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어떤 연주를 하든 마음이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섰으니까 가요를 예를 들어 할 때에도 그래 나는 연주를 하지만 그래도 이 곡이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그런 무대를 가지 않을 때는 더 기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다른 음악을 할 때는 그래도 뭐 기도를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음악적으로만 생각하고 설 때도 있고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어려운 이제 문제인 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블랙스 라이프에서도 가요 레퍼토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찬양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 딜레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 나시린의 정신처럼 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일정 기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그것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지 제가 이 음악만 옳다. 다른 것들은 찬양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한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별되다는 것은 내가 구별되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란 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은 제가 주일날 사역하는 것과 이 수요일날 블랙스 라이프 사역하는 게 네. 거의 유일한 저의 연주 활동이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결심을 한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이제 고은님께서 작년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또 활동을 할 때 누군가 또 서포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이 남편된 도리로서 어깨 좀 올라가고 있나요? 감사해요.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아요. 네, 찬양을 하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아이들 등원시켜 놓고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연습을 맞아요. 하는데 이제 다른 연주 활동이 저에게 많고 이게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었다면 그냥 준비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거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게 뭐랄까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마음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마스크 벗고 또 붓기 가라앉았다고 또 입에 모터가 달리네요. 그렇죠? 네. 좋네요. 좋죠? 네. 말 많이 안 하셔도 아니 되고.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악기가 옆에 보여서 네, 아직 비밀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아직 여기에 뭔가 뭐가 이렇게 모서리가 보이는데 아직은 비밀이고. 자, 빨리 해주셔야죠. 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돌아온 코너입니다. 오랜만에. 자, 시작. 재미있게 배우는 퐁당국악. 네, 퐁당국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와, 퐁당국악으로 빠져오는 시간입니다. 네. 퐁당국악 왜 네. 퐁당국악일까요? 이거 오랜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퐁당국악, 예, 우리나라 음악의
빠지면 좋겠다이지만 그죠?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음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가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폭넓은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어서 오늘도 사실 결국은 우리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겠지만 네. 그 전에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네.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바쁘셔가지고 들어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누차 얘기해드렸던 네. 이제 비영리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이름하야 이제 비영리 프로젝트 슈가 스퀘어. 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왜 우리 목요일날 가운 스테이지에서 소아암 하나들을 위한 공연도 네. 이제 앙상블 토브와 함께 이제 슈가 스퀘어가 이 공연을 준비를 해서 올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꾸준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스타트업 비영리 프로젝트 슈가 스퀘어인데 오늘은 이 비영리 프로젝트 슈가 스퀘어 관련해서 네.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기회가 왔어요. 네. 뭐냐면은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그 국립암센터 있잖아요. 네.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음악 수업을 네.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가면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이제 앉아 있고 수업을 제가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제가 4년을 기다렸거든요. 2019년에 이제 병원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옆에 계시니까 들으셨을 텐데 이제 실제로 교육부에서 인가를 낸 학교예요. 근데 병원 안에 있는 학교다 그래서 병원학교인데 병원학교는 백혈병이나 소아암이나 난치병이나 이런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출석해서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수업을 들어도 하루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병을 하면서 학교 생활 유지를 해서 투병을 잘 끝냈을 때 수업 시수가 부족하지 않아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2019년에 이 병원학교 음악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는 그 소중한 경험이었어 가지고 전국에 이제 그때는 지금은 40군데 정도 되는데 그때는 36군데였는데 36군데를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영업사원 영업 뛰듯이 네. 저의 존재를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예술인들과 함께 음악 치료사님들과 함께 무료로 공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8군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뭐 구리 고대병원 뭐 등등등 8군데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다가 야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일이다. 그 정도로 되게 저의 쓸모를 느낀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모든 걸 다 그쪽으로 틀려고 다 조절을 했다가 딱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딱 스톱한 상태로 3년을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좀 기가 많이 죽어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네. 나누면서 요 모서리만 보이는 요게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퐁당구가 한번 같이 퐁당 빠져보시죠. 퐁당 돌을 던지자. 돌은 던지지 퐁당. 마시고요. 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요게 이제 비영리 프로젝트 슈가스케어이고요. 이 저희의 이제 그 모토라고 하죠. 이것은 소아암 환아와 가족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고민 끝에 나온 문장이에요. 엄청 쓰고 고치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설립을 할 때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아암 환아만이 아니고 가족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네. 원래 이제 오늘이었다가 아. 더 시급성을 강조하면 좋겠다라고 멘토님께서 말씀해 우와. 주셔서 지금이고을 응원합니다라는 저희의 방향성 이렇게 이제 담고 있고 로고도 되게 만드는데 되게 정성을 예뻐요. 들였어요. 예. 네. 슈가 글씨 크기 되게 두껍게 네, 슈케어 그다음에 가운데는 연상하시다시피 네. 별사탕 네, 딱 그 뽀빠이 과자 안에 네, 들은 별사탕을 딱 저기다 박아 놓은 거고 저 슈가 스퀘어 그 U자는 웃음 표시도 되지만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는 마주보고 연결. 예, 네.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왜 슈가 스퀘어냐면 슈가는 달콤한 스퀘어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잠시라도 이 소아암 하나와 가족들이 투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라면 잠깐이지만 달콤한 그 공간이 되어드리고 싶다. 그 순간을 만들어드리고 와. 싶다라는 저희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 Q도 좀 지나갔는데 Q도 대문자가 아니라 일부러 소문자로 하셨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스가스퀘어 할 때 저 Q도 소문자인데 저 소문자는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특별하게 맞아요. 네. 저게 무슨 뭐 그때는 막 거창하게 지었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께서 저거를 다 대문자로 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그렇죠. 소아암 하나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어떤 약간 유니크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맞아요. Q를 저렇게 소문자로 적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라니네 등불 PD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다. 번아. 다행히 아직 네. 진도가 많이 안 나간 네. 시간에 오셨어요. 네, 썸네일에 구름이 아주 뭉게뭉게 이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비영리 프로젝트 슈가스케어의 공동대표로 지금 이 회사를 세워가고 있고요.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 앙상블 토부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 토부와 함께도 이 꿈을 함께 예술인들이 함께 함으로써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 프로필 사진을 잘 담아 보았습니다. 자, 저희의 또 다른 이제 공동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동 대표님은요 별명이 있어요. 피아노 치는 변호사. 이제 아마 늦지 않은 시기에 이분도 초대를 할 예정이에요. 네. 좋죠. 예, 이분이 왜 피아노 치는 변호사냐 하면 피아노 전공이세요. 예, 예원학교와 예원예고, 서울대 음대까지 네. 피아노 전공이신데 변호사세요.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 19살에 암투병을 하시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가는 와중에 우리가 앞으로 소아암 하나와 가족을 위한 일들을 꿈꿔보자라고 해서 함께 이 슈가스케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2019년에 저희가 이제 해왔던 일들이에요. 비록 2020, 21, 22는 정말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2019년은 마치 우리가 네. 지금 당장이라도 막 100가정의 소아암 하나들을 막 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꿈을 꿨던 시기였는데 맨 왼쪽이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모임을 열었어요. 근데 저 모임 때 이제 딱 한 가정의 소아암 부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귀했던 게 아이를 이제 잠깐 맡기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응원하는 다른 분들과 함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회를 이제 저희끼리 이제 좀 작게 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악회가 지난 5월에 있었던 번개탄 TV와 함께한 이 음악회와 약간 확장된 흐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병원 학교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제 왼쪽에는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얼굴을 찍으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이 화나들이 그 다른 생각을 하는 화나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암투병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아이도 숨기고 가족들도 그 사실을 많이 숨겨요.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낙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낙인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냥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에서는 스스로 유튜버가 돼요. 네. 투병 중에 청소년 아이가 그런 건강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뒷모습이라도 이 아이가 뒷모습이라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의 장면들을 담았고 오른쪽에는 이제 함께했던 아마 이게 삼성 서울병원 같은데 여기에서 네. 이제 수업하는 장면들 이렇게 저는 너무 행복해서 제가 연주를 하죠. 저는 기획자로 참여를 사진 했는데도 속에서 너무 있는 느껴지죠. 분들도 다 행복해요. 예, 정말 저는 진짜 지금이라도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지면 평생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한 명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게 되게 어려운 그 사역인 게 뭐냐면은 소아암 하나들은요 컨디션이 이제 오늘 내일이 아니고 1시간 음. 단위로 달라져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왼쪽에 이 프로그램은요 7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아이를 앉혀놓고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탄 거죠. 뭔지도 모르고 얼떨떨하게 끌려왔는데 1시간 동안 첼로 연주 들려줘, 바이올린 연주 들려줘, 이야기 들려줘, 노래해줘.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리고
멈추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되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SNS에서 우연히 본 게시글 때문에 저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며칠 밤을 새고서는 또 고우님이 또 그 시간에 애 봐주시고 저는 뭐 짜증내면서 이거 지원서 써가지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서 다다다다다다 떨면서 이제 면접 앉아가지고 저는 소아암 하나들을 위해서 끝까지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가운데 자리에 탁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저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네. 정말 8개월 뒤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가지고 요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이요 내노라 하는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저희 동네에 있는 뭐 JYP 사회공헌 사업부 뭐 어디 네. 뭐 여러 군데 뭐 카카오 막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과정에 들었던 이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는 대표들이 다 발표를 다 했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발표가 인상적이셨는지 기자님이 제 발표 내용을 이제 신문에 이렇게 와. 이제 일면에 탁 실어주셔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다시 멈추는 시간이 찾아왔고요.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꾼 끝에 드디어 지난주부터 국립암센터에 수업을 나가게 된 거예요. 와. 끈질기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가슴이 막 팍탁팍탁 뛰는 게 인도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네, 지금 너무 진짜. 물론 이것이 저에게 그 뭐라 그러죠? 안정적인 재정을 가져다 주진 않지요. 그쵸, 아마 앞으로도 그쵸.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만큼 의미가 그-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쓸모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되게 중요한 직접 이 과정에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한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허락을 받고 얼굴을 공개하는 사진인데 실제로 화나 부모님과 그다음에 아. 완치된 생존자라고 하지만 서바이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들과 화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총 38명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직접 했어요. 네, 줌으로도 만나고. 줌에 있는 권명님 지몸인데요. 오른쪽 사진. 그렇죠. 근데 얼마나 아유. 저기 오른쪽 줌 화면에 왼쪽 위에 있는 친구가 연호군, 아, 장연호 군인데 지난번에 만났. 이 친구는 이제 동생에게 이식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여동생에게 그래서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연호군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 설문조사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은 네. 저희 공동대표이신 박지영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신 저분이 박지영 변호사님의 어머니세요. 네. 처음 인터뷰를 한 대상인데 얼마나 이게 뜻깊은 시간이었냐면 인터뷰 진행 중에 깨달았어요. 네. 이 공동대표이신 박지원 변호사님하고 어머님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암투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투병했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끼리 이때 이야기를 안 나눈대요. 네. 근데 인터뷰로 인해서 나눈 건데 이 자리에서 어머 엄마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구나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울컥울컥 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모르는 세상이 되게 많구나. 나는 이제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조금 이거 8개월 좀 만나보고 연구했더니 나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해하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시간이 됐어요. 이해 못한다. 종사자인 분들은 더 말씀하세요. 10년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예. 그리고 오른쪽 위는 이제 환자 단체예요. 한국 백혈병 환우회 네. 대표님하고 총무님이신데 사무총장님은 직접 투병 경험이 있는 네. 분, 대표님은 이제 돌봄의 경험이 있는 분, 배우자께서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 5월에 공연 때 다 두 분 다 오셨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네요. 예, 엄청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문 내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의료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 투병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정적인. 재정적인 거. 음, 당연히 재정적인 거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 1위가 정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치료하고 투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의 자녀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몇 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에게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대요. 저도 이게 진짜 놀랐어요. 압도적으로 높네요. 압도적으로 퍼센트가. 높았어요. 66.7%였고 사실 20.8%인 저것까지 합쳐야 정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계적도 그렇죠. 정서적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86% 7%까지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준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또 굉장히 그 멋있는 결과였습니다. 멋있다기보다 이 현타가 오는. 예. 그래서 이 투병 중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게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보통은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 당사자들의 대답은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왔다라는 대답들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 두 번째 많은 대답이 해결하지 못했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해결에서는 그냥 가족끼리 그냥 예,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단은 가족끼리도 이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는 가족끼리 괴로운 거예요. 이제 어쨌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은 아이가 암에 걸린 이상은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24시간 붙어 있는 엄마는 보통의 엄마니까 엄마는 어때요? 잠을 못 자요. 밤을 새고 돌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이주일 되면은 엄마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막 그쵸? 내면에 이제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해결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았고. 자, 그래서 직접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들은 투병 초기에 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정신과 약으로만 해결해 주려고 해서 좀 힘들었다. 막 축축 가라앉으니까. 두 번째 부모님은 아이만 투병이 처음이 아니라 나도 처음인데 네. 아이에게만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정작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무력감이 되게 컸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또 하나한테 들은 얘기가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또래 아이가 놀렸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게 나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네.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는요 의학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이미 생존율이 80%가 넘어서 85%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암 하나들을 태어난 어린 아이부터 19살 성인 되기 전까지를 소아암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생존율이 이미 80%가 넘는 거예요.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치료가 끝이 아니라 치료가 시작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일러스트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쓰는 건데 생존이 시작이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요 이미지를 보시면 자기 또래 아이들은 이런 시간을 다 보내요. 그렇죠? 네. 공부하고 여행 가고 취미하고 가족과 보내고 이러는데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치료받은 이후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완치 후 나중에 뭐 하겠다 이러지 말자.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으면 우리는 투병 중 지금 꿈을 꿀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한번 찾는 일에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래서 슈가스케어는 뭘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뭐냐면 이 어떤 개념의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이미 환아들을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잘 돼 있어요. 굳이 이거를 저희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쪽으로 안내를 잘 해주면 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이런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르게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소아암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4인 가족. 네. 그러면은 첫째 아이가 투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은 이 아이에 대한 지원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나중에 생각하는 게 형제자매인 거예요. 이 형제자매가 또 다른 형제자매의 투병 때문에 은연중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소외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작 이 아이는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낳고 나니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이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챙겨가자 이런 어떤 취지가 담겨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화나는 정서 지원, 부모님은 정보 지원,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식 개선을 하는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어서 네.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앙상블 토부와 함께 코로나니까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했고 지금은 멈춤이지만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형 검색을 통해서 돌봄을 처음 하는 부모님들이 검색했을 때 첫 질문이 그래요. 소아암을 처음 경험하시나요? 소아암이 재발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누르면 지역은 어디신가요? 원하시는 지원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하면 전국에 있는 지원 서비스가 쫘르륵 떠요. 그래서 찾기 쉽게 그다음에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도 네.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에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지금도 잠깐 멈춰져 있지만 열심히 요 이야기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제가 사실 저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물러나라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저건 뭐였냐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킴리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 약의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적의 기적의 원샷 치료제. 한 방 맞으면 낫는다.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 약이요 자그마치 5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 백혈병 환우회와 실제로 이 킴리아 주사를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하늘로 떠나 보낸 어머니가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 앞에서 저 추운 겨울날 바들바들 떨면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릴레이 캠페인 시위를 네. 이어간 끝에 작년 4월에 이 약이 건강보험 등재가 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280만 원인가까지 떨어졌다고 들었고 그것도 지원을 받게 되어서 네. 4월 1일 날 전 세계에서 아. 200명의 화나 가족이 미리 비행기표 예약 딱 해두고 주사 맞으러 넘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네. 것을 생각하면 할 일이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5월 달에 앙상블 토부와 함께 왼쪽 위에 고우님도 계시고 네. 우리 멋있는 저희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료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악회를 멋지게 열었습니다. 번개탄 TV 가운 스테이지에서 박수. 맞아요. 네. 이거 가운 스테이지 없었으면 못했어요. 그쵸. 자, 이거 오늘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절묘했냐면 공연장을 못 구했는데 이 맞는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화나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못 와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번개탄 TV는 뭡니까? 송출. 네. 그래서 진짜 이때 진짜 그 접속률도 되게 높았고요. 맞아요. 실제 댓글로도 고맙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오른쪽 아래 요 사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하늘로 떠나 보낸 가족이 오셔가지고 그 여동생이 바이올린 협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왼쪽이 그 은창군 오빠 네.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오른쪽이 이제 여동생이 커가지고 앙상블 토부와 함께 번개탄 TV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시간 가진 거예요. 정말 뿌듯하죠. 네. 그래서 아직은 1단계. 아직 새싹. 재정도 없어. 아직 아무것도 저 몸으로 그냥 때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2단계, 3단계를 꿈꾸고 있다. 네. 최종 꿈은 뭐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딱 설립을 해가지고 저 지방에서 서울로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묵고 딱 들어오면 엄마랑 아이랑 분리. 엄마는 엄마대로 편안하게 쉬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면서 교육받으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막 이런 것들을 딱 만드는 그게 정말 죽기 전에라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더 전투적이 돼가지고 이거 10년 안에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이런 많은 꿈을 꾸면서 계획들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네.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이 대단하신 게 드디어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두. 네, 보고 계신가요, 개발자님들? 네. 어떤 분이 이런 멋진 악기를 만드셨는지.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정말 얼마나 제가 나를 기다렸는지. 왜냐면 이게요. 네. 이게 검색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나요? 개발된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구할 이게 수가 판매하지 없는 않아요. 거고. 왜냐면 이게 시제품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걸 누가 개발했냐면요. 네. 청하초등학교의 허승희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창우초등학교의 오. 윤영재 선생님 두 분께서 장장 1년 반 동안 본인들이 사비를 얼마였죠?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말 제작을 하신 거예요. 멋있다. 수업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예, 뭐 이분들은 와. 교육 경력이 20년 넘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 컨셉은요, 풍물악기가 이제는 교실 안에서 연주를 못 해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옛날처럼 쿵쾅쿵쾅 하는 거를 허용을 안 하는 문화가 됐어요. 물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있긴 하지만 일반 교실에서는 많이 못 하는 게 내 손 안에 딱 들고 예, 다닐 수 왜냐면 있는. 요새는 층간 소음이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이 소리에 진짜 민감해요. 저도 아. 실제로 이거를 도와드리려고 지난 한 학기 동안 개포동에 있는 율현초등학교에서 이걸 수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이들이요, 일반 첫 시간에 풍물악기를 들고 징을 한번 쳤더니 귀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되게 어색하대요. 꽹가리 한번 쳤더니 시끄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가슴이 아팠어. 그쵸. 우리나라 원래 악기를 그 시끄럽다니. 소리에. 원래 그 소리인데. 그래서 이거를 되게 그 사명감을 갖고 계신 두 선생님께서 그러면 교실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악기를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수제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직접 접착제로 붙이신 거고. 지금 정국 권사님이 지금 인덕션이 멀리서 볼 때 맞아, 이거 인덕션 같죠? 예. 자, 이게 이름이 하늘 두드림인데, 자 보세요. 요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은 뿅. 자, 불이 켜집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악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구, 꽹가리, 장구, 북징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칩을 갈아 끼면은 악기가 바뀌어요. 와. 네, 일단 제가 임팩트 있게 징 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리얼한지. 와, 너무 고퀄. 그렇죠? 네, 진짜 이게요, 진소리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터치. 그냥 가볍게. 살살 돼도. 예. 자, 꽹가리. 우와, 소리 너무 좋다. 누구나 해도 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때려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같이 나오네요. 같이 제가 나와요. 예. 어머. 이게 얼마나 괜찮은 사실은 이게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진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전자악기들은요,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아니면요, 네. 이게 터치와 동시에 소리가 나게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네, 네, 네. 시간 자, 차가 예, 시간차가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누르면 재생이 돼서 소리가 네. 나는 것까지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게. 그래서 정말 합주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분들께 네.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딱 보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거 자문을 했거든요. 네. 이걸 만드신 허승희 선생님이 제가 10년 동안 수업을 나간 춘천에 있는 춘천교육대학원의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이제 교수로 만났었는데 되게 남다른 분이셨어요. 네. 풍물도 되게 잘, 해금도 되게 잘 켜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저에게 네. 그 개발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해서 갔는데 보자마자 이거 소아암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하다. 오.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방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요거를 선물하고 어머. 교육 영상과 더불어서 준다면 아이들이 더없이 좋은 음악 교육 교재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상업적으로 가지 마시고 네. 일단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일로 먼저 해보시면 어떻겠냐 와. 하셨는데 러브콜들이 막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거를 다 하시고 이 슈가스케어와 함께 우와.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먼저 하겠다 하셔가지고 음. 지난 학기 이걸로 제가 테스트로 초등학교에서 아. 수업을 했고 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주부터 국립암센터. 저도 이거 되게 큰 선택이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분별과 선택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수업을 가려면 제가 하루를 다 써야 돼요. 집에서 일산까지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수업은 40분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2시간만 걸려서 가서 수업 40분 하고 2시간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 내가 과연 이걸 가야 되느냐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수요일은 하루 종일 번개탄 TV 사역. 그렇네요. 목요일은 하루 종일 일산에 이제 소아암 하이드 사역.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역자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일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을 사역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저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가족은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만큼 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두고 보세요.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네. 얼마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는지를 목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아니 건명님 맨날 이렇게 악기 가지고 거기서 수업하는 거는 네. 알았는데 몇 개월 동안 하는 동안 제가 직접 하는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없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너무 이게 배터리가 궁금했는데.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배터리. 이게 배터리 잡을 게 6개나 아. 들어가요. 저 이거 한다고 그 초등학교에 이거 30개 가지고 갔거든요. 네. 선생님께 빌려가지고 배터리가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쨌든 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선생님께서 머리를 싸매시고 이거를 실제로 시중에 판매할 때까지 갈 수 있는 아. 정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네, 네. 오늘 저녁에도 옆에는- 만나기로 했는데 옆에는 칩이에요. 여기가 이제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음. 칩을 이제 딱 빼면 혹시 뺐다가 어떻게 될지 네, 몰라서 네. 안 빼는데 빼면 다른 거 끼면 다른 아, 악기 소리 나고. 그렇구나. 예. 자, 이게 합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지상 최초, 세계 최초 가야금과 하늘 두드림의 합주. 자, 보고 계신가요? 두 분 개발자님들 이거 가능합니다. 자, 전주 부탁드립니다. 그쵸. 징. 꽹가리로. 자 소리 켜주시고요. 예, 징 소리로 시작하고 자 꽹가리로 바꿔서. 뿅 소리가 너무 귀여워. 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 아, 하늘 두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만들게 된 계기가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그렇죠. 연구를 하셨다는 예, 게 너무 선생님들 감동이에요. 열정이 정말. 진짜 대단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지. 진짜. 그것도 오늘의 활용을 열심히 또 그렇죠. 하시고 그러니까요. 또 많은 학교들에서 쓰일 것 같아서 정말 전 너무 진짜 열심히 할 기대되는- 거예요. 네. 예, 진짜 열심히 해서 이게 음, 진짜 나중에는 잘 팔려서 네. 이 수익금으로 더 많은 환화들을 돌 수 있는 날까지 올 수 잘 있도록 또 예, 제작이 슈가스케어와 워낙 또 잘 함께. 됐으니까 더 맞습니다. 많이 보급되기를 네. 또 응원합니다. 오늘의 퐁당국악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으셨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뿌듯해라. 너무 잘 좋아요. 준비하셨네요. 오랜만이만큼 아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너무 했다, 열심히 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자, 아. 감사합니다. 다시 월간 블레싱으로 넘어와서 뜻깊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좋습니다. 했는데 월간 블레싱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네, 하려고 해요. 가정의 이야기, 네. 뭐 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이야기를 않아도 더 되죠? 많이 듣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오늘은 해야겠는 게 저희가 내일 결혼 기념일 10주년이 되는 와, 날이거든요. 네, 2013년 네. 9월 7일에 결혼했는데 10주년, 네. 10주년을 10년 동안 저희 잘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뭐 아니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를 인도하신 맞아요. 우리 가정 인도하신 그런데 그런 은혜를 기쁘듯이 나누고 있으셨네요. 싶어서 아니 어제 안 그래도 가족 얘기를 좀 해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왜 우리
그 사사로운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했는데 그렇지 10주년 뜻이 있으셨군요. 죄송합니다 고모님. 10주년을 네. 앞두고 이렇게 같이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 자리에 네. 오늘 오니까 또 그렇죠. 이렇게 어제 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맞습니다.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네. 드리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자, 우리는 10주년이지만 네. 내일도 네. 사역을 하러 갑니다. 내일도 뭐 같이 사역도 하지만 네, 그 또 암센터 수업을 하고 나서 이동을 해야 돼서 네, 네. 그런 내일은 얼집을 특별한 쉬고 수업을 또 같이 우리 가족 이동을 다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산으로 가기로 네. 했어요. 맞아요. 네. 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10년을 네. 살았네요. 네, 네. 이 건명님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진짜 사명감이 너무 투철하고 그 청년 때 만났을 때도 이런 모드였어요. 이런 교회 오빠였어요.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결혼할 사랑하고 때 제가 미리 네. 얘기했죠. 미리 날 만나면 고생을 할 거다. 고생 왜냐? 중이에요. 대놓고 사역은 고생 어쨌든 중. 뭐라든 사역은 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예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무기를 삼아 네, 그러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와도 아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모인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있지만, 네 하나님의 아니요, 은혜입니다. 제가 그 길을 선택을 맞습니다. 한 건데 네. 우리 건명님과 이렇게 만나서 살면서 느낀 게 진짜 많은데 저희가 공통점이 또 있잖아요. 같이 연주자이고 그렇죠. 또 목회자 자녀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생각이 같고 비전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상형 이런 것도 뭐 부합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닌 부분도 있지만 아니라면서요. 있는 게 맨날 많지만 소개팅 할 때마다 예, 이상형이 뭐 아니, 아니라면서요. 그런 게 상관이 없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고 그런 사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네, 파트너라는 입에 침을 확신이 바르고 들면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죠. 결혼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택했는데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퐁당퐁당 잘해두고 피줄 방송 내려 그러네. 네. 여러분, 고모님 쑥스러우신 것 저는 같은데. 이상형이었어요. 에이, 뭐 어디 가서 이런 불안합니다. 아리따운 아내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뻐해 주시고. 그쵸. 아무튼 제가 하려는 얘기는 건명님과 이렇게 살면서 그 예술가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로 항상 맞아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에게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앙상블 토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토부가 아니었으면 사실 저부터도 되게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이제 신앙적으로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 중에 신앙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우리 가족도 사실 토부의 이제 멤버들에게 많이 의존을 해왔고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네. 네. 혹시 건명님은 저랑 결혼 전에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 인생 계획표 썼잖아요. 그 얘기도 안 했으면 드렸잖아요. 좋았을 텐데. 근데 썼을 때 쓴 것 중에 그래 다 까자. 질문 쓴 것 중에 그래. 저희 둘이 다 까자. 뭔가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뭐 그래요? 부모님이 나눴으면서 그래서 저희 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계획 중에 떠오르는 계획 있으세요? 떠오를 거 없이 여기 보여드릴게. 아니요, 보여주지 정말 마세요. 있어. 인생 계획서 2013년 여기 있어요. 보세요. PDF로 내가 PDF 아직도 가지고 여기 계신 보세요. 거예요? 여기 되시나요? 이거 확대? 이거 안 되시죠? 이거 보시면 여기 인생 계획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013년 쓴 거야. 이거 딱 넘기면요. 어떻게 아래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인생 계획서를 보세요. 이건명 김고은 인생 계획서 2월 15일 금요일 이거 장인어른께 허락받으려고 진짜 밤새 썼어요. 저 이력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런 남편이 어딨어. 30대, 40대, 40대인데 50대, 많이 60대를 이뤄봤는지. 이 보세요. 가정과 재정, 일과 자기개발, 사회활동, 신앙봉사 지금 현실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살겠습니다. 같은데. 이러고서는 이거를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반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고 고은님을 얻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중에 간증거리 책 내야 돼. 주님께 영광. 정말. 아니 저는 다른 거는 디테일한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
가정에 이렇게 뭐 함께 했으면 좋겠는 그 항목 중에 찬양을 나중에 찬양 콘서트를 맞아요. 예, 하고 여기 많은 있었어요. 교회들에 가서 소름 연주하겠다고 돋았다. 그거 있나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번개탄 TV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 맞아요. 확장되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아주 싶었습니다. 진짜 저 뭐야 신부를 얻기 위해 무슨 말은 못해. 여기 보시면요. 그때는 뭐든지 세계 말할 수 있어. 곳곳으로 구호 전도 활동, 세계적인 구호, 세상 곳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막 이런 거 적어놨고요. 원대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소소하게 또 저희를 네. 진짜. 불러주시는 아유, 교회들 그런 얼굴 곳에 빨개진다. 가서 네. 또 연주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찬양을 매주 이렇게 8개월 동안 네. 또 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해요. 카리스님 결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 그러잖아요. 아직 결혼할 돈이 안 모여서 못한다. 근데 막말로 돈이 없어도요 결혼식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맞아요. 축의금으로 다 때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대출도 안 받고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음. 사실 믿음으로 이제 네. 계획을 세우면 네. 돈과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계획도 필요하겠죠. 네, 예, 맞아요. 그거를 중요한 배제하고 건 하라는 건 그런 절대 아니고요. 부분보다 예. 같은 길을 걸어갈 그럼요. 근데 그런 더 중요한 분들의 마음. 건 지금 나와 가정을 이뤄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있는데 굳이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저는 용기를 냈던 게 후회하지 않는 제일 제가 잘했던 선택 중이에요. 그렇죠. 제가 진짜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해금통을 메고 그 천안에 있는 처갓집의 문을 여는 그 순간은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애들 말로 막 지렸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 짐승감새가 정말 그때는 정말 성령님이 정말 막 해주셨으니까 가능하지. 참, 잘했죠? 네. 네, 잘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야, 오늘 방송 재밌다. 또 그렇게 네. 지내겠습니다. 아멘. 네. 네. 또 들려드릴 곡이 있어서 그럼요. 여기까지 네. 얘기하면 일단 한 곡 하고 또 어떤 곡 준비되셨죠? 오늘 저희 우리 제가 가야금 솔로곡이네. 독주곡 하는 곡 그래요. 들려드릴게요. 우리 연속으로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오늘 그러니까요. 벌써 그러네. 제가 자. 들려드릴 두 번째 가야금 독주곡은 네. 예수의 길이에요. 이 곡도 길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곡은 우리 배영은 작곡가님 우리 젊을 때 함께 사용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또 편곡해 주셨어요. 배영은 작곡가님께서 피아노 또 선율을 해주셨고 뜰똥님 슬기님께서 가야금 선율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아까 뜰똥님 언제 나오냐고 하정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나오십니다. 10월달에 10월달에. 아니다 9월에는 죄송해요 9월달에. 9월 10월은 누가 셋째, 나오시죠? 은송님. 은송 작곡가님. 조금만 예. 기다리시면 야, 다 다음 드디어 주에 뜰똥님을 만납니다. 뜰똥님 다다음 주에 진짜 오십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그래서 뜰똥님. 이 곡 너무 은혜로운 곡인데요. 또 아유. 나누고 또 이야기 이어가 네, 볼게요. 그럼 가야금 독주로 예수의 네. 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찬양 듣는 동안에 네. 되게 깊은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예,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그래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데 네.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예, 근데 사실 세상의 인정을 때때마다 바라게 되잖아요. 예, 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네. 그런데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그렇죠. 중요하겠다. 늘 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려 맞습니다. 무던히 노력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 예. 같아요. 저희가 두 곡이나 남았으니까 연이어서 네. 연주를 하도록 할게요. 아. 저희의 중주곡이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 우리 은송 작곡가님의 편곡으로 네. 야, 은송 작곡가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야, 그냥 곡을 한 두 곡 이상은 매번 쓰시는 것 같아요. 한 곡 이상은 언제나 쓰시는 것 같아요. 죽게 가오니 이 찬양 들려드릴 텐데 조율을 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죽게 가오니 이 찬양을 김은송 작곡가님 편곡으로 저희 둘이 중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가 와, 연주해야 될 것 엄청 같은. 대곡을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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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곡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이 곡을 연주하니까 마치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마음을 드시나요? 또 네. 담은 것처럼 너무 네. 네, 그러나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 아. 네. 표정 미리 관리가 안 되는 죄송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오, 오늘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좋은데요. 9월은 뭔가 좀 느낌이 기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힘을 탁 활기찬가요? 받는 느낌. 네. 네, 아, 좋습니다. 준비한 다른 곡은 다음번에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죠. 저희가 네. 이제 다음 주 안내를 드리고 인사를 네. 드릴게요. 네네. 9월 둘째 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월 둘째 주는 이제 얼씨구 효정님과 함께 좋다. 얼씨구 좋다. 네. 국악 찬양 배우는 시간을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기억하셨다가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계신 곳에서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서 노래 새로운 곡을 배울 예정인데 같이 배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 그렇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 문득 들으니까 요 한우 두드림을 가져오실래요? 계속 놓고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건 이제 이 개발자 분들께 허락을 그렇죠. 좀 받아야 수량과 뭐 예, 이런 것 이게 허락을 좀 받아야 그러니까 논의해 어쨌든 보시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데요. 옆에서 같이 예, 반주해 주시면 투닥투닥하면 또 재밌을 좋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9월의 시작을 잘 끝냈고요. 네. 네. 아, 그렇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 되겠구나. 그럼 제가 네. 잠시 조율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네. 어떤 곡인지 곡이냐면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은지 작곡가님의 편곡이고요. 사철의 봄바람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조율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이 사철의 그 봄바람. 가사를 보고서 이 곡을 선곡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네, 네, 섬기는 네. 우리 집 저희 네. 가정 이야기를 나눈 만큼 저희도 그렇게 살겠노라. 또 네, 여러분도 네, 네. 가정도 항상 주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마음 담아서 아멘. 그러면 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사철의 봄바람 사장님께 올려드리고요. 아, 앵콜? 엘콜? 잠깐만. 앵콜. 알콜은 아니죠? 네, 안그래님 앵콜 맞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또 승리하시고요. 네, 저희 우리 이은지 작곡가님 곡입니다. 편곡으로 네. 들려드리는 사철의 봄바람 네, 네. 들려드리고 한 주 동안 그 네. 정말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네.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